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주 미국 증시가 마감됐어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주식시장 보면 0.5에서 한 1% 가까이 네네. 내려갔지만 한 주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6월 중순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4에서 5% 넘나들게 하락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가장 큰 것은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상보다 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네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영향을 온전히 받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있을 FOMC의 금리 결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멘트가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여하튼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 말 내내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중에 딱 2개만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자라든가 부동산 정도만 좀 선방을 했고요. 대부분의 섹터는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주말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합 정도, 뭐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움직임 자체가 없었고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지난주 내내 추세적으로 보면 반등을 시도한 것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400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걱정거리를 많이 되고 네네. 있는 게 현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보합으로 일단 마감된 것이 지난 주말까지의 어떤 상품 시장의 큰 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어도비도 지금 보니까 안 좋은 투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주에는 특별한 실적 발표보다는 일단 회사에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을 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실적 시즌은 뭐 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일단 실적 시즌은 이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단계 그리고 특정한 기업 몇 개 정도만 실적을 발표하고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아마 앞서 엔비디아 콘에서 들으셨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일단 인베스터 데이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흔히 해서 GTC라고 하는 건데 네네. AI 데이가 이제 봄 가을에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실적 관련해서는 아마 코스트코 정도가 이번 주 실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었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소식,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M&A에 큰 돈을 들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네. 악재 인식. 물론 한편에서 보면 이제 젊은 친구가 19살 때 창업한 피그마라는 회사가 뭐 수백억을 벌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뉴스가 되지만 그거를 회사의 어떤 가치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하게끔 된 어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 약간 속상할 수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 요인이 나왔습니다. 여튼 어도비는 최소 14곳의 목표 주가가 하향이 나왔고요. 특히 3곳은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투자 의견인데요. 투자 의견을 내린 것이 꽤 많이 나온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페덱스는 회사 자체에서의 투자 의견을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에 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투자 의견에 대한 이번 분기도 상당히 눈높이를 못 맞췄고요. 실적 자체도 뭐 상당히 쇼크가 나왔고 아예 2023년 실적은 소위 그 철회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주가에 급락을 과제하면서 21.4%. 그러면서 페덱스는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하루로 기록될 정도가 되겠고요. 최소 14곳의 목표 주가가 하향됐고요. 최소 5곳의 투자 의견이 하향됐습니다. 물론 이제 페덱스가 이렇게 실적 전망을 낮춘 거가 소위 연준에서의 적극적인 금리의 인상, 이래서 인플레이션 맞서는 거 싸우는 건데 또 효과가 있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페덱스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결국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던 주식들이 네네. 팬데믹 이전 대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란트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 3월이니까 팬데믹의 완전히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튼 3월 이후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고요. 그밖에 애플과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아이폰 14라는 시리즈 그리고 테슬라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에 상당히 또 상회되는 올리는 모습이 꽤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내내 그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만 좀 더 말씀드리면 니덤에서는
매도에서 중립을 올렸고요. 도이치방크는 375에서 400달러를 올린 것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월가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금리 결정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또 시장이 또 상승하라고 반복할 수 있어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역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요. 3시 반부터 이제 연준 의장의 일문일답이 나옵니다. 자, 모두 발언이 있고 이제 일문일답을 할 텐데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최근에 한 2차례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영향, 새로운 어떤 더 적극적으로나 더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죠. 여전히 뭐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하겠으나 전체적인 것은 일단은 75bp냐 아니면 100bp냐에 대해서 네. 관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bp까지는 얘기했던 분이 거의 없었는데요. 딱 이제 지난주 기억하시겠죠. 우리나라 시간 화요일 밤에 있었던 CPI가 나오자마자 100bp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정 IB 중에서는 노무라가 제일 먼저 100bp 인상의 네. 가능성을 얘기한 것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8대2 정도로 좀 확률상 보면 75bp의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만약 75bp가 됐건 100bp가 됐건 간에 다시 한번 어떤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지금 금리가 같지 않습니까? 네네. 어찌됐건 이번에 75bp 이상 올릴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다시 한번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죠. 미국 사람이나 달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달러로 샀던 것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저께 뉴스 보면 대한민국에서 코스피의 외국 비중이 30% 이내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언젠가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한편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튜 루제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내년 말에 결국 4.9% 정도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는 4.4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10년물의 금리 피크가 2023년 말에 내년 말에 4%, 2년물은 내년 2분기에 4.3%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CPI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 이전 대비 그리고 그 이후에 딱 느낀 거 차이. 물론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그런 금리 결정 갖고 조금 더 바뀌고 그 소위 점도표가 이번에 발표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저금리 시대가 내년까지는 없을 거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내년도 초까지 해서 금리 상승이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요. 고점 대비 등락률을 그림을 제가 아주 그림을 딱 그려왔는데요. S&P 500이 지금 지난 주말까지 18.8% 떨어졌거든요. 제일 아래쪽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적자 기술 기업들 그리고 스펙 관련된 것, 밈 주식 그리고 개인 공매도가 선호됐던 그리고 개인이 선호됐던 주식, 개인이 선호됐던 주식은 이제 소파이라든가요, 로빈을 이런 데서 확인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지수 대비 이런 것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시 회복되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림이 되겠다라고 확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짐 크레이머가 했던 얘기가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시기에 적자 기업들 사서 영웅이 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로새기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